안녕하세요. 트위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테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12일자 기사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의 트리플 약세, 주식, 원화, 채권 내용들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11일 날 선언을 했죠.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주식, 채권, 원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증시도 4%에서 5% 폭락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밑에 내려오셔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그 다음에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대부분 약세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지금 위축이 되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료도 보시면 자, 수출 증가율, 소비자 심리지수, 코스피 지수 다 일제히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관련 내용들 기사들 추려봤는데요. 항공업계 8년 전 여행객 수준, 작년 이맘때 절반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이 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조건은 700억 원이었지만 실제 매각된 금액은 540억 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출도 보시면 2월까지 20%가 감소해서 메르스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거. 호텔, 숙박업도 24% 감소했죠. 서비스업이 큰 타격. 그 다음에 이 유통업계도 2월 한 달에도 5천억 원이 매출을 감소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직격탄을 맞은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이죠. 그냥 영화관도 최저 관객 기록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도 지금 생산 중단되고 있죠.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계속 지금 생산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는 이런 사태까지도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4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야구, 그 다음에 축구, 농구, 배구 이 경기들이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죠. 정규 시즌 연기가 되고 있고 무기한 연기까지도 지금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 4대 스포츠만으로도 피해적인 이 금액적으로 산출했을 때는요 7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피해 금액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에 주는 아주 심각한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보시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매출 감소된 업종들을 보시면 사람과 접촉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하지만 이 다음에 보는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언택트 소비, 각종 배달업체나 창고업이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도요 직접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다 놓고 가시면 찾아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배달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고업도 보시면 장사가 안 되니까요 물류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창고업들이 강세를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당연히 이 온라인 쪽이 매출이 뜰 수밖에 없겠죠. 대면하지 않고 이 온라인 교육업 계속 학교도 개학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채용 근무하고 있고 이런 모임, 언택트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온라인 재택근무, 모임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2P, 넷플릭스 등 이제 다운로드 업체, P2P 관련 업체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리고 딱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간식 매출이 전년 대비 92%가 또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 웃지 못할 이런 부분들에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동산 시장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뭐 수익형과 토지 시장으로 더 크게는 나뉠 수가 있겠죠. 건물과 토지로. 네, 건물에는 뭐 상가도 있고 원룸, 그다음에 뭐 수익형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아파트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직격탄을 맞는 거는 이 상가 시장일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상가 시장은 사람이 모여야지만 장사가 되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 자체가 모이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상가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꼬마 빌딩, 오피스텔, 뭐 이런 아파트 시장들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나홀로 뭐 아파트 시장만 강세,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 수도권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주변에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은 오히려 청약 경쟁이 아직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센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열기가 뜨겁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동산 시장의 틈새 시장은 아직도 화랑인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규제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때요? 당연히 매매 거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만큼 장기화될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위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안정화 단계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이제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계속 주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이것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또 개인과 기업 대출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시중에 이런 자금 유동성이 풀릴 수가 있고, 그 유동성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부동산 시장이 뭐 폭락한다거나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사태가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백신도 개발 중에 있고, 이 사태가 빨리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저는 아무래도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주택시장이나 지금 수도권 이쪽 지역은 워낙 정부 정책이 일변도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이 주택시장이나 이런 수익형 쪽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규제가 심한 게 아니라 주택, 수익형 쪽이 심한 거거든요. 특히 아파트 시장이. 하지만 토지 시장은 규제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토지 시장은 규제가 덜합니다. 오히려 풀어주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 일대 말고요, 조금 더 벗어난 수도권 주변 인근의 뭐 경기도 조금 더 내려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오히려 규제가 훨씬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이 토지 시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토지 시장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일수록 기회는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 토지 시장에서도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더욱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큰 금액이 아니어도요, 이 토지 시장은 얼마든지 또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이 기회에 또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찾는 그런 현명함을 기르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어려울수록요, 말 한마디라도 서로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힘쓰시고요.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일상에 원활하게 복귀하셔서 소소한 그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함께 응원드리고 저희 토지스쿨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